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반복문과 함께 이용하고 싶을 때 그게 배열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특수한 그 배열과 반복문의 형태 중에서 포이치문을 통해서 얼마나 편한지 그걸 경험할 거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과 어레이 리스트라는 특수한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차시까지는 전체적인 주의사항이나 특징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객체 제한 개념 들어가서 클래스 모델링 하면서 그때부터는 같이 코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반복문과 함께 뭔가 동작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배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배열을 선언할 때는 int s 이렇게 선언하면 일반적인 정수 변수와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따라서 각진 가로를 표현해서 배열의 인덱스를 표현하듯이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타입에다가 각진 가로를 표현하고 변수 이름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언하는 것이고, 실제 만들어내는, 즉 메모리의 장소를 잡는 것은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int, 잠깐만 제가 포인터 좀, 자, int하고 s라는 것은 이건 변수인데요. 일반 변수가 아닙니다. 이거를 참조용 변수라고 하는데요. 배열의 변수는 어떤 공간에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s는 어떤 객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int형의 데이터를 가리키는, 특히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배열입니다. 그래서 int형으로 이루어진 배열이 존재하고 그 배열의 첫 주소를 가리키는 변수가 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s라는 방이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주소는 그 실제 값이 아니라 배열이 생성됐을 때 가리키는 배열의 첫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s는 하고 new하고 int 10 이렇게 하면 10개의 방을 가진 int형 정수형 int형 이렇게 배열이 10개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첫 주소를 이 s가 가리키고 있는 형상이 됩니다. 자, 이때 그 배열의 이름은 지금 s가 되는 것이고요. 배열을 가리키는 이름은 s고, 이 배열의 각각의 변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인덱스라고 하는데, 인덱스는 대부분의 언어가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현재 10개이기 때문에 이 가질 수 있는 인덱스는 0부터 9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배열을 이용해서 지금 반복문과 함께 출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public 클래스, 지금은 이게 무언지 몰라도 일단 타이핑하면서 연습을 하십시오. 제가 클래스 부분에서 이 파일 하나에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경우, 또는 파일 하나당 클래스를 만들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틀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배열에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 메인은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실습을 한 군데서 여러 개를 하고 싶다 해서 메인 메소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 실행하시면 안 돼요. 즉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나 또는 하나의 여러분이 생성하는 자바 클래스 안에서는 메인 메소드는 하나만 갖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int형 배열 s는 해서 10개 방을 만들어 놓고 포문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표현 기법이 나와요. 자, s가 지금 배열을 가리키는 참조형 변수라고 했는데요. 참조형 변수 점하고 뭔가를 사용하고 있죠. 자,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가 점입니다. 즉, 이 s라는 것은 지금 인트형 배열이잖아요. 근데 이 배열에서 가질 수 있는 배열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length라는 변수예요. length하고 괄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length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인트형 변수의 length에서는 배열이 가질 수 있는 개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s는 지금 새로 만든 new하고 찍어낸 int형 배열의 10개짜리 배열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첫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s.하고 length를 호출하게 되면 12
호출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10을 쓴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10을 쓰든 100을 쓰든 그 프로그래머가 직접 개수를 쓰게 되면 나중에 그 배열의 크기가 변화됐을 때마다 그 배열을 참조하고 있는 반복문의 제어 변수를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10을 쓰거나 20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length라는 변수를 참조해서 제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그 수정하기에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들을 변화시키면서 이 방 안에 i를 넣고 있는데요. 그럼 i는 0부터 변하기 때문에 s의 0방에는 0이 들어가고 S의 1번 방에는 1이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0보다 작을 때까지 돌기 때문에 S의 9번 방에는 9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번에는 출력을 반복을 통해서 출력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반복 제어 변수에서 경계값을 s.length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0번 방부터 해서 9번 방까지 모두 출력을 하고 있고요. 자, 연결자를 이용해서 띄어쓰기를 줌으로써 숫자가 연속돼서 출력하지 않게 그렇게 출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이어진 프로그램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는 배열을 선언하고 바로 값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선언하면서 값을 주는 형태를 초기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열의 초기화는 집합기호를 통해서 초기화를 줍니다. 그리고 이 scores 배열의 이름 .length 이렇게 해서 반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자열 배열이라고 해서 스트링이라는 이게 지금 변수, 이건 데이터 타입이 아닙니다. 앞부분이 대문자라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 스트링이 아니라 대문자 S가 대문자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이 S 대문자 스트링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변수들과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과 기능을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문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스트링 클래스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라는 연산을 써야 되는데요. 이 스트링 클래스는 new라는 연산을 쓰지 않고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꼭 데이터 타입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int, 플로트처럼 데이터 타입처럼 쓰게 지원을 하지만 이 스트링은 클래스이고 new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자열이 들어있고요. 이 문자열 하나하나를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가 지원하는 타입으로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의 이름.length에서 반복 구조를 쓰게 되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for each loop라는 것은 포문이라는 것은 반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이고 이 포문과 리스트, 즉 배열을 같이 사용했을 때 보다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요. 자, 포문은 반복을 제어할 수 있는 반복 제어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기값과 경계값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는데요. 리스트가 주어지게 되면 여기서의 리스트는 배열이에요. 이름이 리스트지 배열이에요. 그래서 배열이 주어지게 되면 그 배열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열의 끝을 만나면 끝나게 되기 때문에 특수하게 언제까지 끝나라라는 경계값을 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배열의 처음부터 무조건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뭐 시작 변수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반복문을 쓸 때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반복을 처리하면서 하나씩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과 그 다음에 뒤에는 배열을 놓고 이렇게 자 int 2 이거는 변수 선언한 거죠. 그리고 리스트 했어요. 그러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값들은 int형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int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받아서 출력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반복문 저희 파이썬에서 이런 리스트를 이용한 반복 구조에서 했던 거와 좀 비슷하긴 하죠. 자, 포리치를 이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인트형 배열 넘버스를 초기화까지 하면서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건데요. int value라고 해서 지금 바로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 이 넘버스에 있는 배열의 0번방에 있는 값을 value에 담아서 value를 출력하고
1번 방에 있는 것을 담아서 출력하고 일단 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복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반복되는 겁니다. 2차원 배열은 뭐 행렬로 표현하면 우리가 인식하기 편하기 때문에 간혹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메모리상에는 일렬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일행의 1열, 일행의 2열 쭉 저장하고 다시 그 뒤에 2행이 붙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일단 표기 방법으로는 int하고 각진가로 2개를 써서 인덱스를 2가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는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표현했을 때 행렬로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는 열을 볼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 선언할 때는 앞에 데이터 타입 때도 2개. 자, 이 문장은 딱 끊어서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int 하고 이만큼을 쓰는 거죠. 이만큼만. 이거는 2차원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을 가리킬 수 있는 S입니다 라는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은 이게 되겠죠. S는 하면서 new 진짜 찍어내는 거죠. 3개의 줄과 5개의 방이니까 15개를 가지고 있는 정수형 배열을 찍어내서 그 배열의 첫 주소를 S에게 넘겨주고 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2차원 배열의 초기화는 1차원 배열처럼 집합기호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라인을 다시 집합기호로 시작하고 묶어서 초기화를 줍니다. 즉 이거는 1차원 배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예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읽고 쓰고 값 주고 이걸 지금 제어문과 같이 움직이고 있네요. 2차원 배열 어레이를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2차원 배열 초기화 방법은 행위로 느껴지는 그 라인 단위를 집합기호로 초기화를 하고 그걸 다시 전체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을 할 때는 1차원 배열에서는 폼은 하나 가지고 가능했지만 2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이 한 줄을 반복하고 또 그 다음 줄 반복하고, 그래서 이 한 줄 안에서 반복하는 요소와 이 줄 단위를 반복하는 요소가 필요해서 폼은 2개를 중첩 폼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폼은 먼저 자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이 라인 단위 10, 20, 30, 즉 이 하나의 행에서 열을 움직이는 요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큰 폼은 행을 움직이는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row라는 느낌의 R과 그 다음에 column이라는 느낌의 그 C를 이용해서 변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틱택토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거는 게임을 이해하기 힘들면 코드 자체를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게임을 아시는 분은 이 코드를 한번 보시도록 하고, 딱히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앞에 대문자의 중심을 보시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그래서 패키지처럼 묶어서 어떤 기능과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자료 구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과목인데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시켜 놓고 어떻게만 빨리 검색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공부하는 과목인데요. 거기에서 리스트라는 그 자료를 저장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리스트라는 것은 연속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그 리스트고요. 리스트를 표현하는 방법은 배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서 포인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자료 구조의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는 게 패키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레이 리스트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는 클래스고 클래스는 기능을 담고 간다라고 그 정도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되는데, 따라서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많은 기능들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 중에 몇 가지를 보면 add, get, remove라는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괄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함수, 즉 객체에 대한 개념에서는 메소드라고 하고요. 이 remove 느낌에서 오듯이 삭제하나 보다, get 뭔가를 가져오나 보다, 그 다음에 add 추가하나 보다, 이렇게 느낌을 인식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제공하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필요한 것은 리스트에 요소를 넣어야 되고 add죠. 그다음 리스트에서 요소를 빼야 되고 remove죠.
그리고 어떤 리스트에 무슨 값이 들어있나, 몇 번 방에, 어떤 리스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오는 get. 그래서 이렇게 해서 array list라는 것은 하나의 자료 구조를 자바가 구현해서 우리에게 편하게 쓸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일단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려면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타입으로 가리킬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하고 new는 정말 생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이런데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법이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제네릭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갈 데이터들이 인트형일 수도 있고 문자열일 수도 있고 플로트형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어레이 리스트는 이 하나의 제목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타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 여기 뾰족 가로 안에 스트링을 쓰게 되면 스트링 타입의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가리키는 변수가 참조용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어레이 리스트하고 직접, 자, 뾰족 가로가 있으면서 또 괄호가 있어요. 이거는 new 하면서 생성될 때 뭔가가 불러와주는데 가로가 있어요. 가로가 있는 것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생성이 될 때 불러와지는 특수한 메소드, 이거를 생성자라고 하는데요. 뒷부분에 클래스 모델링 하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겠고요. 지금은 단 어떻게 외우시냐면 클래스 모양으로 객체를 찍어낼 때 클래스 이름과 똑같이 생긴 메소드를 호출하더라. 그렇게만 지금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리스트가 어레이 리스트 생성된 걸 가리키는 변수가 됐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름 .add 앞부분에서 add라는 메소드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add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철수 그러면 이 만들어진 어레이 리스트에 철수가 들어가고 또 add 그러면 영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list.get 0번 방에 있는 리스트의 0번 방에 있는 값을 get 알아와서 name에 넣어주세요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name을 출력을 하면 누가 나오나요? 철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remove 1 그러면 1번째 요소가 삭제되니까 영의가 삭제가 되겠죠. 자, 어레이 리스트 예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레이 리스트 타입으로 지금 리스트를 생성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자, 여기 앞에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 이름, 자,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거? 함수, 메소드, 이게 생성자예요. 이건 규칙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차례 추가를 하고, 자, 이거는 for 이치문이죠. 뒤에 리스트가 오고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변수가 와야 되는데 이 어레이 리스트, 즉 이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배열에 들어있는 값들은 스트링 클래스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링 클래스 타입으로 obj를 선언해서 하나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출력해 보면 내가 넣었던 순서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가에서 어레이를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알아볼 만한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이 어레이 리스트는 굉장히 사용하기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이 어레이 리스트 하면서 각 뾰족 가로 안에 스트링을 썼잖아요. 근데 이 뾰족 가로 안에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 타입으로 여러 개를 똑같이 찍어내고 그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지금 좀 이해하기 힘드니까 추후에 클래스를 배우고 나서 그때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고요. 수고하셨어요.